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네, 세월이 빠릅니다. 오늘 11월의 마지막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도 모임이 있으신 분들 계시겠죠? 연말 다가오면서 저녁 약속 많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보통 술자리에서 몇 잔 드시는지요? 오늘 한 기사를 보니까요. 남성은 소주 5잔, 여성은 그 반, 그러니까 2잔 반 정도겠죠? 2잔 반 정도만 드셔야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요. 건강에는 안 좋다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그동안 소원했던 분들과 속내를 얘기할 때는 한국인들의 경우 술의 힘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꽁꽁 얼어붙은 정치권도 술자리라도 마련해야 화해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예스 오 노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안을 여당이 단독 처리해서 민주당이 국회에 대해서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지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민주당의 국회 보이콧 옳습니까?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예스 오 노.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민주당의 국회 보이콧 옳습니까? 입니다. 예스 또는 노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자체적으로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앱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엽니다.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지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카메라를 볼 줄 안다는 것. 손이 떨려도 빛이 어두워도 뚜렷하게 찍히는 OIS 카메라니까. 카메라를 사자. LG G2.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K-POP?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네, 너무 빠르죠. 요즘 특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또 밤도 해도 금방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하루하루는 긴데 전체적으로 보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이 법원 소송은 또 빠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리해고에 맞서서 77일간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에게요. 회사 측과 경찰에 모두 4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 행위로 위법하고 그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노조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쌍용차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기했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작년 말이었죠.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를 비롯해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예외 없이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 참 궁금합니다. 궁금하시다고 그랬는데 전혀 진전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전혀 없었죠. 예, 네. 그냥 공약 남발이었을 뿐이죠. 네. 야당 의원들도 뭔가 하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전혀 진전되는 건 없어요. 네네. 네. 이번에는 교육부로 가보죠. 교육부가 8종류의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정 명령을 또다시 내놨나 보죠?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8종
고등학교 교과서 출판사가 제출한 수정 대조표를 심의했고요. 이후에 7종 교과서에 대해서요. 재차 40여 건의 수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과서 논란을 촉발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8건의 수정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문제가 더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오늘 수정 명령을 받은 한국사 교과서 7종의 집필진 중에서요. 교학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 집필진들은 교육부의 수정 명령에 반발하면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 교육계나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교학사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교과서들까지 트집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교과서 집필진들은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 법적 대응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도 서로 맞서고 있고 이 교과서 문제도 또는 맞서고 있고 네네.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움박질만 할 건지 라고 이렇게 강지원 변호사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런가요? 정면승부 4라운드에서 네, 오늘 나오시죠? 예. 이번에는 우리의 안보 문제 짚어보죠. 우리 측의 방공식별구역 확대하기로 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라고 하죠. 확대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 빠르면 다음 달 중에 정부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3일 제주도 남방의 카디즈와 중첩되고 또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자 이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요. 오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대륙붕에 대해서도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요. 배타적 경제 수역과 마찬가지로 대륙붕에 대해서도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 그리고 경제적 개발 탐사 활동 등에 대해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의 핵심인 곳이 이어도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어도에 우리의 과학 해양기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국회로 가보죠. 이전에는 국회 뉴스를 항상 정치권 뉴스를 맨 처음에 했는데 워낙 까칠해갖고 요즘은 뒤에서 하죠 우리가. 네. 예. 황선영 감사원장 인준으로 인해서 그 폭풍이 매우 거세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반쪽 국회가 열렸습니다. 새누리당의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로 다시 국회가 냉각됩니다. 연내 예산안 처리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사실상 새누리당 단독으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부터 일주일간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한 뒤에요. 다음 달 9일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를 가동할 예정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보이콧을 선언한 민주당을 격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최대한 빨리 깨닫고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상식적 자세를 가져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벼랑 끝에 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김한길 대표는 직을 걸겠다 이렇게 강경 대응을 선포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스스로 일단 퇴로를 차단한 모양인데요.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본인의 거취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새누리당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선포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에서요. 지금 물러서면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면서 내 직을 걸고 투쟁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2월 말에 예산을 걸고 세게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여론의 압박을 많이 받는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지금은 투쟁할 때라고 강조했다고 복수에 참석 의원들이 전했습니다. 다음 달 2일에 국회의장에 대해서 사퇴 촉구 견해안을 내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요. 네, 조금 전 속보로 들어왔죠. 예. 네네. 자, 그러나 또 야권 한 축에선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의 안철수 의원 측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법안을 이제 마련하는 것으로 좀 속도를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1년 내내 국회가 시끄러웠던 게 사실은 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거였기 때문에요.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안철수 의원 측은 국가기관 선거 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권 법안 공동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수사 범위를 대선에서 국정원과 국방부 그리고 보훈처와 안행부 등 정부기관과 소속 공무원 그리고 이들과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 관련 불법 행위 일체를 넣었고요. 또 축소, 은폐, 조작, 비밀 공개와 그 밖의 의혹을 수사 범위에 넣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의 정상회담 대화로 유출도 비밀 공개에 해당한다면서 수사 범위로 나온 상태입니다. 법안 발의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다음 주라도 좀 빠르면 법안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9분 13초 막 지나고
나오고 있는데요. 금요일 저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예, 월말에다 금요일이라 교통량이 참 많습니다. 무섭게 막힌다고 말이 나올 정도로 곳곳으로 참 많이 막히는데요. 신촌호 이대역에서 신촌역을 지나는데 양방향으로 꽉 막혀 있고요. 양화로도 동교동 상거리에서 합정역 쪽으로 답답하게 지납니다. 마포로도 공덕 5거리를 중심으로 애호개역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는 홍제와 홍은램프 사이 2차로에 사고 나서 성산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밀리고 있고요. 성산대교 다리 위에서는 양방향 밀리고 뒤쪽 으로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도 양방향 답답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또 여론 조작, 이런 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됐던 120여 만 개의 트위터 글에 대해서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 사실에 추가해달라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대선 직전 벌어졌던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의원 4명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추진위원회 간사인 문병호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국정원 선거 개입 관련 트위터 글 120여만 개에 대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 사실에 추가해달라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죠. 네네. 받아들인 것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역시 이제 그 121만 개 국정원의 선거 개입 트윗글이 그 증거에 뒷받침이 되고 진실에 가깝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공소 제기한 것과 연장선상에 있다. 그렇게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이죠. 네. 예, 그래서 변경 허가했다고 봐야 됩니다. 변경 허가 그 자체를 통해서 볼 때는 네네. 120여만 개 글 자체의 글 통해서만 볼 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혐의가 더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추가되는 거죠. 예. 네. 더 무거워지는 거죠. 예, 무거워진다. 예. 그래서 그런가요? 원세훈 전 원장 측에서는 이제 방어권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오히려 지금 그 검찰 쪽에서 네. 그 방어권 행사가 너무 부당하게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도 그 트윗글 121만 건을 이제 검찰에서 증거 자료를 다 줬거든요. 네. 피고인에게도 주고 법원에도 냈는데 네. 그 자료가 다 국정원으로 넘어가서 국정원에서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예. 또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네. 또 지금 변호인 측이 지금 현재 국정원 내부 직원만 열람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서 법정에 제시하고 있고 뭔가 국정원에서 적극적으로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을 서포트하고 있다.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검찰에서 지금 재판부에 항의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검찰에서 항의하는 좀 드문 경우인가요? 아니면 흔한 경우인가요? 이것은 흔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 소송 자료라는 것은 소송 관계인만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외부로 유출이 돼가지고 외부에서 그 자료들이 돌아다니고 그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그건 상당히 좀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외부 유출돼서는 안 되는데 자꾸 이제 피고인에게 준 원세훈 전 원장이 준 자료가 국정원으로 흘러들어가서 국정원에서 자꾸 또 재생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재판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네. 의원님을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 4분에게 검찰이 법정에 출두해라. 네네. 이렇게 소환 통보했다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대선 전에 저도 그 오피스텔에 갔었거든요. 네. 가서 현장을 보고 또 그 김모 요원이 증거인멸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깥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아마 뭐 저나 민주당 의원들이 그 김모 요원을 감금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소환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알다시피 뭐 셀프 감금이라는 게 이미 밝혀졌고 네. 경찰에서도 그 김모 요원에게 우리가 길을 터줄 테니까 나와라 그러니까 나오질 않았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김모 요원이 거기서 부정선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는 부정선거 감시단의 일원으로 제가 당시 부정선거 감시단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부정선거 감시의 활동의 일환으로 현장에 출동했던 것이고 전혀 이것은 뭐 감금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이것을 또 확대시키기 위해서 좀 뭔가 또 수를 부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앞에서 계셨던 건 맞죠? 예, 저도 갔었죠. 뭐 당연히 가봐야죠. 현장 제가 또 부정선거 감시 단장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부정선거를 하는 현장이다 이렇게 그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했었습니다. 앞에서 계셨기 때문에 국정원 여직원 측 이쪽에서 봤을 때는 감금 당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감금될 수가 없죠. 거기는 다 경찰도 있었고 선관위 직원도 나와 있었고 기자분들도 거기 수십 명이 진치고 있었는데 어떻게 감금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당의 김민기 의원께서 그걸 밝혀냈습니다. 그 경찰이 전화로 김모 의원에게 당신이 지금 나간다 그러면 길을 터줄 테니까 나갈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모 의원이 나중에 내가 다시 연락하겠다 이렇게 한 통화 내역까지 다 확인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원 개혁 특위가 구성될 경우 합의는 안 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지금. 예, 아직까지 뭐 특위가 구성이 돼야 이제 뭐 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측 간사는 문병호 의원님이 하시기로 되어 있나 보죠? 예, 일단 뭐 제가 우리 당의 그 개혁특위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국회 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아마 그대로 아마 승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법원에서는 이렇게 대선기획 무효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네네. 그것과는 별건으로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 문제를 이제 논의해야 된다는 거죠, 민주당 쪽에서.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실 생각인가요? 역시 핵심적인 내용은 국정원이 지금 약 1조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1조 그런데 원요? 네.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그것을 전혀 지금 국회가 통제를 못하고 있고요. 자기들만 알고 있지 이제 외부에서 아무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국민의 혈세로 그 지급되는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어떤 데 쓰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국정원에서는 뭐 예산 관련된 자료를 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그 댓글을 단 민간 요원들에게 그 돈을 지급했거든요. 네. 그게 150억 정도를 지급했다고 돼 있는데 그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도 지금 내놓지 않고 있고 전혀 지금 국회 예산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제 예산 통제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역시 이제 그다음에 직무도 역시 이제 국회에서 감찰이 되고 정확 감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수사권이 이제 검경으로 이관이 돼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정보기관들 이렇게 예산안을 이렇게 일일이 다 보고 봤습니까? 예, 보고 받고 있죠. 이것을 이제 정보위원들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정보위원들한테 보고하면 그 정보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도 그 상원이나 하원의 정보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 뭐 공군이 그 뭐 중동에 어디를 공습한다 그러면 다 그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예산은 통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 이제 우리 지구상에 있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 나라 중에서 수사권과 정보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국정원도 좀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된다. 세계적으로도 하고 있는 기준에 맞춰서 국가 시스템이 이루어져야죠. 우리만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 만들었던 그러한 시스템이 그대로 승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선계 무효과 관련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 이렇게 네네. 민주당 또 다른 야권들하고 한꺼번에 같이 공동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예,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검찰에서 나름대로 그 수사관들이 정말 젊은 검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국정원 사건을 파헤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수뇌부입니다. 수뇌부에서 자꾸 이것을 수사를 방해하고 자꾸 뭐 검찰총장도 찍어내게 하고 또 수사팀장이 윤석열 팀장도 찍어내게 해서 지금 수사 자체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자꾸 위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을 도입을 해서 반드시 이 문제는 진상규명이 돼야 됩니다. 이건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훼손되고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진상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도입이 돼서 중립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그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공동특검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죠? 네네. 다음 주쯤 나옵니까? 지금 법안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기간 동안에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관해서는 특검이 수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의 뭐 수사의 축소, 은폐, 조작, 시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이 돼 있고 기간은 이제 준비 기간 20일 하고 수사 기간 60일에서 대략 한 80일 정도 잡았는데요. 네. 한 30일 이상 연장할 수 있게 해놔서 최장 한 105일 정도는 수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지금까지 1년 내내 계속 이 대선 개입 문제 갖고 끌다 보니까 일부에서요. 이 국회가 제대로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다 지적을 하면서 올해 내년에도 예산안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겠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정말 그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저희도 지금 민생 문제 국민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 해결해야 되고 예산 빨리 좀 심사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자꾸 정치 이슈가 정쟁이 자꾸 이게 발생이 돼가지고 그것도 새누리당에서 야기해서 발생한 건데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그런 정쟁 이슈들은 특검이나 특위에 맡기고 국회는 이제 정말 민생 문제, 경제 살리기 이런 예산 문제에 대해 몰두해보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답답한 입장인데요. 어쨌든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도 따질 것 따지고 또 민생 문제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예산 처리는 연내 가능할까요? 연내 해야죠. 가능하면 저희가 뭐 연내 꼭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뭐 준 예산이나 내년 1월까지는 넘기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새누리당에서도 야당을 좀 존중해주고 야당을 좀 기운을 북돋아 주셔야지 자꾸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가 잘 안 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문병호 의원이었습니다.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풀 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차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송두리째 뒤바뀐다면 세상의 모든 차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기능이 숨겨져 있었다. 차로 대출을 받는 놀라운 기능.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 타던 차 그대로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거기다 입금까지 1시간, 신용대출보다 우대받는 오너드라이버 전용 대출,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 1588-5330. 금리 8.9에서 19.9%, 연체금리 19에서 29%. 홈페이지 상품 설명 및 약관 참조.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민주당의 국회 보이콧 옳습니까? 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시인 민용태 고려대 명예교수입니다. 전부 아침마다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산에 오릅니다. 그건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배웁니다.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재미. 그런 맛으로 이 자연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산에 가면 혼자 핀 꽃은 없어요. 전부 어울려서 피어 있어요. 나무 혼자 있는 나무 없어요. 꽃 혼자 피지 않아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혼자 핀 꽃은 얼마나 쓸쓸해봐요. 그죠? 그런 것 속에서 이 우주 속에 혹은 이 자연 속에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면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열려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민주당의 국회 보이콧 옳습니까?에 대한 여러분들의 yes or no에 대한 의견 묻고 있는데요. 2938입니다. 예스입니다.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9325님은 노입니다. 당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정면 인터뷰 두 번째 이어가겠습니다. 이원 모델 김연아예요. 훈련으로 지칠 때마다 제게 에너지를 준 건 러브, 팬들의 사랑과 피플, 국민 여러분들의 파이팅이었어요. 그리고 그린,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원의 응원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안녕하세요. 국악소녀 송소희입니다. 지금 KT에선 광대역이 빵빵 터지니까 실시간 영상도 끊기지 않고 선명하게 잘 보여요.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되는 광대역. 나의 광대역 LTE는 KT입니다. 광대역 LTE 올레.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이쁜이 꽃분이 체육과 함께하는 공부하고 공연 가는 금요시사 퀴즈. 우리가 관할권을 가진 이 섬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영토 분쟁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섬이 아니라 수중 암초라고 합니다. 중국이요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 안에 오늘의 정답인 이곳을 포함시키면서 시작된 일인데요.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에 빠져있고 정작 일본은 이미 예전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정부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오이도, 2번 남이섬, 3번 이어도, 4번 여의도. 정답을 아시면 앱스토어에서 YTN 라디오 예스를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신 다음에 메시지 창에 정답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뮤지컬 넘버벌 퍼포먼스 비밥 공연 티켓을 드립니다. 12월 8일 일요일 오후 6시 공연입니다. 넘버벌 뮤지컬 비밥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비빔밥과 일본의 스시, 중국의 누들, 이태리의 피자를 만들 때 날 법한 소리를 바탕으로 현대적이고 세련된 비트박스와 비보잉으로 꾸며집니다. 비밥은 3, 4세 어린이에서 청소년 그리고 20, 30대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음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배꼽 잡는 코미디 상황극인데요. 비밥은 공연 중에 관객이 직접 음식을 주문하고요.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소리와 춤으로 감상하며 음식을 시식하는 재미있는 경험까지 덤으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넘버벌 뮤지컬 비밥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공연됩니다. 네, 매주 금요일 퀴즈와 함께 공연 선물 주시는 분이시죠. 저는 늘 이분을 산타클로스라고 부르는데요. 가수인 이쁜이 꽃분이 최욱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네, 오늘 퀴즈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요즘 워낙에 이게 또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또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예. 그래도 요즘 너무 정치권이 복잡하고 맨날 싸움박질한다고 네. 뉴스를 아직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계세요. 예. 네. 왜냐하면 너무 속상하니까 보면. 예. 그런데 오늘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퀴즈 정리해 볼까요? 오늘 퀴즈를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관할권을 가진 이 섬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영토 분쟁으로 떠올랐어요. 뭐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제 섬이라기보다는 수중 암초라고 하는데 중국이 요즘 문제예요, 사실. 대국 아니겠습니까? 예. 대국이라서 뭔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미국하고도 좀 뭐 삐걱거리는 모습이던데요. 네.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 식별구역 안에 오늘의 정답은 이곳을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우리나라 방공 식별구역에는 빠져 있고 정작 일본은 이미 예전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뭐 했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또 쓴소리는 좀 못하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네. 이곳이 어디인지 오늘 맞히는 그런 퀴즈입니다. 보기가 어떻게 됩니까? 1번 오이도, 2번 남이섬, 3번 이어도, 4번 여의도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앱스토어에서 YTN 라디오 yes, YES를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신 다음에 메시지 창에 정답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 아주 재미있는 뮤지컬입니다. 이름이 뭐죠, 뮤지컬? 넘버벌 퍼포먼스예요. 비밥이라는 공연입니다. 말은 없고 대사는 없고 없죠.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재밌다는 거죠. 그냥 뭐 쉽게 누구나 어린 아이들도 즐길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즐길 수 있는 아주 웃깁니다. 가서 포복절도 하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8일 일요일 오후 6시 공연이니까요. 가족과 함께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바로 이곳 제주도 사람들이 바다로 나가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이곳으로 갔다. 네. 이렇게 믿었다는 섬이죠. 그렇죠. 섬이 아니죠. 꼭 수중암초라고 했죠. 그렇죠. 네. 네. 이곳은 이제 우리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는 149km, 그리고 중국 측에서 가장 가까운 유인도인 서산다오에서는 287km 떨어져 있는데 환상에 있는 섬이라 불린 이유가 있습니다. 물속에 있는 돌섬이어서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불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문학 작품에도 많이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소설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청준의 작품이죠. 시도 있었어요. 그리고 고은 시인의 시에도 이게 나오기도 했었죠. 지난 2003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립하기도 한 우리의 영토임이 분명한 곳입니다. 우리의 영토임이 분명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어찌된 일인지 방공식별구역에 넣지 않았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했나 몰라요. 어떻게 대응했죠? 현재 우리나라는 이곳 상공에 공군 초계기를 띄우면서 중국에는 통보조차 하지 않는 등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은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섬이다라고 못을 콱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도 포함된 이곳이 우리나라에는 정작 빠져 있어서 정부 대책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오늘 질문의 답 여기뿐만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라도 또 홍도, 그렇죠? 홍도까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러니 홍도가 안 올 수가 없죠. 그렇죠. 네. 항상 이럴 때 하는 말이 뭡니까? 뒷북 이런 말 하죠. 네. 정부가 뒷북 친다. 뒷북이라도 제대로 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네. 소리라도 나게. 네. 제대로 좀 항의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이럴 때는 사실 좀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쓱 한번 던져봅니다. 자, 오늘 정답을 맞히시는 분, 행운의 주인공에는 어떤 선물이죠? 넘버블 뮤지컬 비밥이라는 뮤지컬인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뭐 충분히 즐길 수가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그 남성 관객하고 여성 관객을 무대 위로 올려서 소개팅을 주선해 줍니다. 야, 실제로요? 실제로.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싱글들이 가면 좋겠네요. 정말 좋죠. 지혁 씨는 혹시 안 가세요? 저는 진짜 가고 싶어요. 예. 근데 저한테 기회가 돌아올까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들하고 관객들이 서로 밀가루 반죽을 막 던지고. 밀가루 반죽 던진 다음에
피자 해 먹나요? 뭐 그런 것들을 해요. 네. 그리고 관객의 무대 정돈을 하라고 시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관객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뮤지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네. 예. 12월 31일까지 공연됩니다. 보기가 어떻게 됩니까?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오이도, 2번 남이섬, 그리고 3번 이어도, 4번 여의도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YTN 라디오 예스를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신 다음에 메시지 창에 정답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이게 사실 한 번 다운받게 되면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자 참여 가능하겠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를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뉴스를 완전히 듣지 않는 분도 상당히 있어요. 네. 힌트 주시죠.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이게 아무리 소원이어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소원이어도 용납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최욱 씨가 말한 것 가운데 정답이 있다 이거죠? 쑥 들어가 있죠. 네. 그래도 못 들으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에이, 이 소원이어도 용납할 수 없다. 여기 쑥 들어가 있는데. 그래요? 네. 많은 분들 정답 맞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오늘은 힌트가 충분하겠죠? 충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 노래가 또 쓱 흘러나오네요. 네. 이쁜이 꽃분이. 예. 퀴즈 풀고 공연 보는 금요 시사 퀴즈 뉴스 정면 승부 끝나는 때까지요. 정답자 공개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멋진 퀴즈와 함께 선물 들고 와주신 이쁜이 꽃분이 최욱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말로 나의 이쁜이 꽃분이 오말로 나의 이쁜이 오말로 나의 이쁜이 꽃분이 오말로 나의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내 3대 폭력 조직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이른바 양은이파의 두목인 조양은 씨가 수십억 원의 대출 사기를 한 다음에 해외로 달아났다가 필리핀에서 붙잡혀서 오늘 새벽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조양은 씨는 현재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직 폭력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에 대한 검거, 처벌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의 곽대경 교수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네. 양은이파 두목이죠. 조양은 씨가 국내로 송환되는 모습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는데요. 해외로 도피한 지 2년 반 만이다. 근데 도피 혐의 또 양은이파는 또 어떤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지요? 네,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기 대출과 갈취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8월에 역삼동에서 이제 두 곳의 그 유흥주점을 운영을 했는데 이때 금융기관에 허위 담보 서류를 제출을 하고 44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돈을 취한 그런 혐의가 있고요. 예. 그리고 필리핀에서 또 교민들을 상대로 협박을 해서 수억 원의 돈을 갈취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양은이파 그러면 이제 1970년대에 결성됐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1970년대는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3대 패밀리 전국구 조직으로 이야기할 때 네. 뭐 양은이파, 서방파, 오비파 이 세 개의 폭력 조직들이 당시에 이제 가장 크고 네.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폭력 조직 세 개 중에 하나를 결성한 두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YTN 텔레비전에서 그 조양은 씨가 경찰로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자기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딱
부인을 하는데 지금 교수님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허위 담보, 40억 원이 넘는 허위 담보, 은행이 이런 걸 잘 모를 정도로 치밀하게 하나 보죠? 예, 당시에 이제 금융기관에서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에게 빌려준 그런 돈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돈들에 대한 서류들을 갖다가 허위로 작성을 했는데요. 예. 그걸 이제 보고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준 겁니다. 이 증거 찾기가 굉장히 어렵나 보죠? 범죄 혐의를 증명하는 거. 예, 그런데 일단 잡혀온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제 자기의 혐의가 별거 아니다. 자기는 이제 별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입장을 일단 변호를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하고요. 실제로 이미 경찰에서는 그동안 수사를 많이 해서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현재 이제 수사에 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올해가 2013년인데 1970년대 결성된 조직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40년이 더 지났는데 그러면 4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현재 국내 폭력 조직의 수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경찰에서 현재 이제 파악하고 있는 전국의 이제 폭력 조직의 수는 216개 조직에 5,425명인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숫자는 주로 그 폭력 조직의 간부들의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행동 대원들까지를 모두 이제 포함하면 훨씬 숫자는 더 이제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경기도에 31개 파가 있어서 이제 가장 많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서울, 부산 등의 이제 대도시에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단일 조직으로는 이제 충북의 이제 파라다이스라는 폭력 조직이 이제 7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는 왜 많습니까? 네, 그게 경기도가 이제 사실 이제 서울 주변의 위성인데 굉장히 그 위성 도시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 유흥업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개발업 등의 여러 가지 이권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폭력 조직이 활동하기가 좋은 그런 토양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과거와 굉장히 다르게 합법적인 형태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이제 폭력을 행사하면서 이제 자리세를 뜯는다든지 또 유흥업소에 이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이런 시기였는데요. 최근에는 합법적인 기업을 가장한 그런 폭력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업이나 부동산, 또는 고리 대거업, 그리고 이제 기업의 이제 인수합병 회사, 재개발회사, 금융회사 이런 등의 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제 위장한 그런 조직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이 스텝으로 많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 아무래도 그런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요령들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 이제 참으로 이제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그런 폭력을 행사했다면 지금은 상당히 지능적이고 간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에 대한 위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거를 확보한다든지 또는 이제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얻어내기가 수사기관으로서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과거와 다른 형태로 좀 다른 방식으로 이 조직폭력배를 상대하고 잡으려고 좀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조직 내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내부의 정보원들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돈들이 또 불법적으로 어떤 활동에 쓰여지는지 네네. 그런 조직을 운영하는 작업 그리고 실제로 조직에서 수익을 얻은 것을 실제로 이제 어디에다 이제 투자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실제로 폭력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그런 수익들을 몰수하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의 곽대경 교수였습니다.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그들의 노트는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래서 우린 당신만의 은밀한 노트를 만들었다. 노트에 지문인식을 더한 베가 시크릿 노트. 훌륭한 것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 한 발 더 간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넓고 빠른 LTA는 SK텔레콤. 프랑크푸르트. 아부다비 런던 파리 전 세계 어디라도 원하는 당신의 꿈을 펼쳐보아 해외여행도 해외 진출도 대한은행만 믿고 떠나셔도 좋습니다. 외환을 해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지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카메라를 볼 줄 안다는 것, 손이 떨려도 빛이 어두워도 뚜렷하게 찍히는 OIS 카메라니까 카메라를 사자. LG G2. 네,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